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정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엔 바이오를 좀 줄이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세론에 대한 어떤 걱정, 일본의 어떤 주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과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거의 이제 근접하더라. 이거는 너무 선반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책이 발표하자마자 이제 세론이 이제 나왔는데 오히려 세론 나오고 나니까 리스크가 이제 해소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는 뭐 요즘 이제 알테오젠 때문에 뭐 바이오를 더 이제 선호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다시 이제 바이오가 계속 치고 간다고 또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장이 온다면은 당연히 이제 저는 저 PBR이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거다. 그 로직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선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오늘 이제 정책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어기면 소송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지침을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번 주주총회 때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몇 퍼센트 지분이 안 되는데 뭉쳐가지고 배당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이제 그 주주 제한을 냈잖아요. 그 주주 제한에 따라서 연기금은 지금은 이제 스튜어드십 행동 코드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행동주의를 제한한 그 액티비스트들의 편을 들 수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액티비스트의 편을 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잠재적인 얘기로 기업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는, 너네 액티비스트들한테 공격당하기 싫으면은 2024년도에 알아서 미리 주가 올려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스트들은 저 PBR 종목 중에서 먹을 게 있는 경우에 주주 제한을 강하게 하면서 그 배당을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게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다는 게 저는 매력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금 헬스케어를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헬스케어 바이오 거래대금 증가하는 중이다. 미리 좀 깔아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한 4-5 종목 중에서 그 중에 알테오젠도 있었어요. 알테오젠도 좀 깔아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그럼 이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이게 스타일 기준으로 헬스케어의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비중이 증가한다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게 피크아웃 하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떨어진다는 건데, 지금 이제 헬스케어의 거래대금 비중은 10.8이에요. 작년에 이제 한 1월 달에 조금 잠깐 좋았을 때가 한 11%였는데, 이걸 더 치고 갈 수는 있겠죠. 뭐, 물론 과거에 더 좋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별로도 봤을 때 헬스케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어제 그 은행이랑 이런 애들 막 빠졌는데, 걔네들은 거래대금 비중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네들은 지금 오히려 반등하고 있어요. 거래대금 비중이. 은행도 반등하고 있죠.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유틸리티는 거의 전고점까지 이제 지금 거래대금 비중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험도 거래대금 비중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도 거래대금 비중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참 좋았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바이오를 줄이고 저 PBR 종목으로 가고 싶다. 올해는 저는 그냥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액티비스트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엔저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엔저가 끝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은 금리를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낮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일본은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본보다,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투자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기에는 이제 저 PBR 종목들이 너무 세게 올라가서 세론을 얘기해드렸던 거고, 이 골격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BOJ가 언제냐면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그러면 지금 2월 말 다 지나가고 나서 배당락 다 끝나고 나서 배당락으로 한 번씩 다 쳐맞고 나서는 배당락 이후에는 저 PBR 주식들을 사서 들고 있다 보면은 야 이거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데 3월 달에 그래서 한국의 저 PBR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바이오 주식들이나 이런 주식들이 거래대금 비중이 막 지금 막 좋긴 하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 비중이 막 조금씩 쪼글쪼글쪼글해지면 한번 이제 레벨업 됐던 것들이 멈칫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금들이 또 와서 갈 수 있는 곳이 두리번 해보면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 이미 주가가 빠져있는 저 PBR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저 PBR로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을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작년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데 보면은 4월 5일에 작년 4월 5일 그 다음에 현대는 작년 6월 20일이고 올해는 한 5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인베스터 데이가 있거든요. 인베스터 데이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와 또는 뭐 인베스터 데이 때 주주환원 정책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때 실적 발표에서 주주환원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이제 26일날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 기아는 그 매수 상위권에 없었어요. 오히려 현대차만 지금 시장에서 매수 상위권으로 잡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주주환원이 더 있고 그 다음에 분기 배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아마 최선호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배당락이 이제 오늘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배당락이 있고 내일이 이제 그 현대차랑 배당락들이 있는데 그런 배당락들을 잘 이용을 해서 좀 채워놓기 시작하면은 또 3월달 일본의 어떤 BOJ 정책회의 요때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상승될 수 있는 우려로 국내에 이제 그 저 PBR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